한국연구재단의 이민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네, 먼저 주최기관 중에 한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직원으로서 연구윤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그 국내외 연사분들과 그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차장님께서 그 황우석 사건 이후에 정부의 어떤 그 정책과 앞으로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그 정부가 연구윤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또 그간의 어떤 실적, 또 그 실적을 통해서 나온 어떤 성과라든가 또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서 반성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전망과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많이 소개가 드렸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간에 우리 정부는 그 연구윤리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지식인층이라든가 어떤 사회 엘리트층의 어떤 영역으로 간주해서 정부가 크나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환경 속에 그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죠. 정부 어떤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크나큰 어떤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정부 정책이 어떤 도입이 되고 그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설명이 되었지만은 그 이 사건을 놓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까 이런 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 급격한 어떤 경제 성장 과정에서 70년대, 80년대에 이공계 출신 그 분들이 많이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에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 이공계 기피 현상이 2000년대 들어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정부로서는 아마 고민이 많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황우석 교수라는 어떤 스타 과학자가 아니라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나오셔갖고 대통령 과학자 1호라는 칭호와 또 개인 경호원까지 배려해주는 크나큰 대우를 해줬던 분이 또 2004년도 말부터 해서 2005년도에 그 논문 조작 사건이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사실은 안 믿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크나큰 사건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그 2005년도 12월에 이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를 위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2005년도에 말에 그 황우석 그 배아주기 세포 사건을 토대로 해서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그 크나큰 사건도 하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연구 환경 중에 이 자료는 그 바로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때 연구비의 어떤 크나큰 확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적 측면에서도 2008년도에 한 11조 원 됐던 것이 2012년도 16조로 이렇게 크나큰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원도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연구 논문을 쓴다든가 연구를 하는 것이 특정 집단의 어떤 그 일부 소수 영역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경제 성장도 급격했지만 양적 성장 위주의 어떤 연구 환경과 그에 따른 상응하는 그 연구 윤리 의식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연구 윤리를 확립을 위한 어떤 종합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연구윤리 정책의 어떤 필요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윤리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을 펼쳐오냐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나라 그 연구윤리 정책은
그 국민의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민과 또 우리나라가 황우석 사건 이후로 그 세계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산정된 것이 아닌 그 전 세계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어떤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또 연구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올바른 연구윤리 관리를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메인 그 주된 그 정책 과제로 세 가지를 나눠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연구윤리 그 법령 정비 부분입니다.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연구윤리 지침이 아직 조금 포괄적인 측면인데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앞서 연사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그 설문조사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그 교육을 또 활성화하고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또 확산하는 부분을 저희들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아직 대학에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들이 그 연구윤리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그 지나온 그 연구윤리 관련 법령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우석 사건이 2005년도 말에 발생됐고요. 그에 따라 갖고 저희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2007년 2월 8일 날 흔히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언급된 건 뭐냐면 당시는 그 과기부 쪽이었죠. 그 이공계 R&D를 관리하는 과기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전문기관 또 대학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데 어떤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라 이렇게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그런 어떤 의무조항에 따라 갖고 그 하위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연구윤리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 2007년 2월 8일 날 제정이 돼서 공표가 됩니다. 또 그해 12월 21일 날에는 이공계 분야 연구 노트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윤리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 2011년에는 인문사회 쪽을 조금 더 강조한 학술진흥법이나 학술진흥법 시행령 등에서도 이렇게 연구윤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에 대해서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에 그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된 것은 당시 그 황우석 사건 이후로 연구 미스컨덕 부정행위를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에 대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연구윤리 지침이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제정됐던 연구윤리 지침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 그 5년 2011년도에 가면은 당신의 그 이전에는 그 제보일로부터 5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선언됐던 것이 2011년도에는 그 소멸시효 5년이 삭제가 됩니다. 그 연구윤리,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은 소멸시효가 있을 수가 없다. 징계시효는 2년이든 3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오히려 2007년도에 5년이라는 그 소멸시효 조항이 들어간 걸 가만히 추정해 보면은 아마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그 지침이 제정되면서 아마 이런 소멸시효가 없으면은 아마 연구 부정행위 제보라든가 처리 건수가 많이 폭증할 걸 우려해 갖고 그걸 조금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 소멸시효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그 연구 부정행위 어떤 객관성을 또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 조사위원회를 위원장님을 포함해 갖고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인 구성 중에 당시 20%였던 걸 30%로 늘리라는 그런 부분이 또 주문되어 있습니다. 그 외 2012년도에는 그 미래부 과기부와 그 교육부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이기 때문에 인문계와 이공계 분야를 아우르는 전 범위를 아우르는 지침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그 합쳐졌던 옛날 과기부와 교육부가 분리되면서
교육부 위주의 연구윤리 정책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이 교육부에서 펀딩이 지금 나와서 있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 위주보다도 좀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조금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침 이외에도 그 정부는 규정 말고 각종 공문을 통해 갖고 대학이라든가 산하 초등 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를 나갑니다. 먼저 세 번째 작년에 그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안내를 해갖고 초등학교나 중학생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원 연수 때 연구윤리를 프로그램에 꼭 삽입하라 넣어서 교육을 시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9월 5일자에는 그 전국 대학 기관에 그 공문을 보내갖고 대학 자체 규정에 있어서 아직도 소멸시효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좀 없애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위 논문 심사를 조금 더 엄격히 해달라는 부분, 특히 특수대학원 부분에서 논문 표절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논문이 아닌 수업을 한 학기를 더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졸업을 시키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라는 식으로 논문 심사를 한번 다시 강화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 활동으로서 논문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운영하라 이런 식의 어떤 또 공문을 통한 제도 개선 안내도 많이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그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 이전에는 그 저희 한국연구재단 자체 예산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펼쳐지다가 2009년도부터 교육부, 교과부서부터 이렇게 지원이 5억 4천 정도 되고 현재 8억 4천 정도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연구윤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액되지 않고 정체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그 연구재단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의뢰해 갖고 www.crg.or.kr이라는 그 연구윤리 관련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연구윤리 정보센터는 당초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2011년 12년에 다시 원래는 그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에 다시 이관을 해갖고 지금 현재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윤리 정보센터에서 들어가시면은요, 국내외 어떤 정책 동향이라든가 그 연구윤리 주제에 대한 각종 토론회를 펼칠 수가 있고요. 또 종합자료실에 가면은 연구윤리 관련 교재라든가 학습 자료, 보고서 다양하게 듣고 특히 그 상담 부분에 있어서 그 직원이 전담 직원 2분이 계셔갖고 이메일이라든가 전화 또 그 포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을 해드리고요. 즉답이 어려운 부분은 또 여기에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전문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분을 상담을 통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26명의 그 연구윤리 그 강사 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자체의 연구윤리 교육이 바람직하지만은 그 대학 자체 교육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윤리 강사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상담센터 그쪽 안에 가면은 그 현재 전문 분야별로 26명의 전문가분이 계시고 올해는 40명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그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예산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조금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 실적을 보면은요, 먼저 저희들이 교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연초에 대학의 어떤 신청을 받아 갖고 대학에 찾아가 갖고 직접 전문가 부분을 모시고 갖고 교육을 좀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갖고요. 2013년 실적을 보면은 한 9,000명, 10,000명이 좀 안 되는 수준이 있고 올해도 이게 좀 이전 버전인데 지금 현재까지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 포럼 활동, 오늘 이 행사 관련된 이 포럼을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행사로 펼쳐질 것을 올해 이와 같이 그 국제 행사로 저희들이 지금 개최를 하게 됐고 저희 바람으로는 이러한 내년에는 국내 행사로 개최하고
또 그 내후년 경년제로 국제 행사를 저희들이 한번 계획해 볼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연구윤리 교육에서 또 아쉬운 부분이 교재가 없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연구윤리에 참고가 될 만한 교재를 저희들이 이렇게 쭉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것이 2011년도에 했던 그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013년에 지금 현재 내일 연사로 참여하시는 서울대학교에서 발간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그 연구윤리 책도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에 대한 그 절차 방법을 상세히 다룬 매뉴얼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교재가 여기 나와 있는 실무 매뉴얼, 저작권 매뉴얼, 학습윤리 가이드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 저희 재단 홈페이지도 있지만 연구윤리 정보센터에 가면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IT 강국답게 그 젊은층을 상대로 그 앱을 개발해 갖고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윤리에 대한 학습이 자가학습이 가능토록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윤리 교육도 있지만 연구윤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EBS에 의뢰를 해갖고 5분짜리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상영한 바가 있고요. 이 그 전자 파일 역시 저희 정보센터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오늘 행사와 같은 각종 포럼을 통해 갖고 연구윤리에 대한 그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을 지금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교육의 일환인데요. 그 대학에서 그 연구윤리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학에서 연구윤리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제당 2,500만 원씩 적지 않은 돈,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작년에 13개 대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과정 개설 지원을 통해 갖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학생 교육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 강사 해당 그 교수님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좀 육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래와 같은 그 연구윤리 교재를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연구윤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펼쳐옵니다. 이걸 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표절이 거의 60%, 그다음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그 상당수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 이런 부분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그 위조 변조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실제 연구자의 어떤 행태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예를 들면 총장 후보 또 상대방의 어떤 공격을 위해서 표절에 대한 제보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절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사실은 우리나라 동양권 문화에서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 부정행위인지조차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이 실험을 해서 논문 페이퍼할 때 이것을 정작 참여한 그 젊은 학생은 배제가 되고 그 상사라든가 이쁜 선배분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 유형을 보면은 뭐 처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고나 주의, 그다음에 정년 등으로 인해서 아예 그 조사 자체도 안 하는 성향이 지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질적으로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윤리 지침은 저희 조사에 따르면 93.4%가 다 자체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윤리 관련 부서도 97.6%, 그다음에 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대학도 61.4%라는
굉장히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지만은 연구윤리 그 관련 부서에 있어서 전담 직원이 배치된 데는 35.3, 겸직 직원까지 포함해 갖고 49.1%밖에 안 되고 있고요. 위원회도 이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 한 번도 운영이 안 되었거나 한 번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 데가 72.3%인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연구윤리 제도화 측면에서 좀 질적인 데는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또한 그 우리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연구윤리에 있어서 그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정규 교과목 하는 부분이 24.3%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 소속 직원이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가 22.2%, 그다음에 표절 예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가 13.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후 조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처벌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주의나 경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성과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우리나라 그 연구윤리 정책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연구윤리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연구윤리 교과목 정규 교과목 하는 것도 지원해 있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윤리를 빨리 보급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본격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연구윤리 교육 시스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시스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R&D를 자금을 관리하는 데가 23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교육부 사업 중에 학술 연구 용역 사업 시범적으로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참여연구원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고, 이러한 그 교육 시스템이 되면은 그 학교에도 사용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기본 과정과 그 전문가 과정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수증이 발급이 되면은 이수증을 토대로 정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자격 요건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연구윤리 그 교육 이수증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유효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연구윤리에 대해서 현재는 대학원 이상의 학생을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좀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연구윤리 교재가 없다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냐면 그 연구윤리 전자책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금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저학년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을 많이 들은 상태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 인프라 구축 중에 하나도 논문 유사도 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 5월 26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연구재단에 관련 있는 100만 건 이상의 학회 논문하고 지금 현재 검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연구윤리 규정 관련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올해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졌듯이 우리나라 현재 있는 연구윤리 지침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어떤 위조 변조 표절 이런 부분에 판단 기준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구체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윤리 지침의 구체화 작업이 좀 현재 진행돼 갖고 연내에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구윤리는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 국가 R&D에 신청했을 때는 선정평가 시에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K21 플러스 사업에서 300점 만점에 3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술지 평가에서는 100점 중에 5점으로 저희들 현재 비중을 지금 현재 비중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문제는 그 연구윤리는 그 대학이라든가 학회, 연구소
등과 같은 학문 연구 공동체 자율적으로 연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그 재단이 함께 노력을 해서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